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께서는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함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같이 하시다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당이 먼저일까요? 국가가 먼저일까요? 이 질문을 들으시면 대부분의 보통 시민들은 당연히 국가가 먼저이고 국민이 우선이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적, 정치적 현실을 돌이켜보면 정당과 국가의 관계가 매우 기이하게 왜곡되어 온 정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은 소위 말해서 외부의 엘리트 지식인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스스로 조직화할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소수 영웅 아니답니다. 엘리트 아니다. 그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 따른 계급 투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혁명은 물질적 조건이 성숙했을 때 발생하는 대중적인 운동이 프롤레타리아 운동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레닌주의죠. 레닌은 혁명의 과정에서 대중을 의식화하고 선동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들, 진보적인 지식인들,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지식인들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그것들을 반영을 했죠. 이 부분이 훗날 레닌에 의해 소수 정예의 전위당 이론으로 강력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20세기 공산주의 체제는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발전하게 됐죠.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일당 독재 구조, 그리고 2026년 오늘날 대한민국 거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운영, 또 당권 집중 실태를 비교해 보면 아마 섬뜩하리만큼 닮아있다, 평행 이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당이 국가를 삼켜버린 공산권의 역사적 뿌리,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체제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중국과 북한의 당 국가 체제는 당이 국가와 군대를 지배합니다.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북한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국가보다 당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903년 레닌의 볼셰비크 혁명, 그리고 1921년에 중국 공산당, 그리고 1945년에 탄생한 북한의 조선노동당, 이 정당들은요 헌법이나 국가기구가 세워지기 전에 체제 전복과 권력 획득을 위해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정권을 잡은 뒤에 이들은 국가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행하는 하위 기관으로 만들어버렸죠. 이 정치학에서는 이것을 당 국가 일체화다, 파티 스테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정 일체 체제를 한번 볼까요? 중국 헌법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당이 영도한다. 중국은 누가 영도한다? 공산당이 영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인 국무원이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이것은 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실질적인 최고 권력은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쥐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기업, 심지어 대학에까지 당 조직을 심어서 국정 전체를 통제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당군입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유일지배 체제로 변질되었죠. 북한에서는요, 헌법보다 조선노동당 규약, 그리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제 확립의 10대 원칙이 최고 규범으로
작동합니다. 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와 선전전동부가 국가 전체 인사권과 검열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내각과 군대를 당과 지도자 한 사람의 손아귀에 종속시켜버렸습니다. 조직 지도부는요, 북한 노동당의 핵심 기구입니다. 인사권, 통제권, 이것을 독점하는 조직 지도부 수장이 누구냐면 조용원인데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중앙회 비서입니다. 조직 지도부장 조용원은 김정은의 최측근이겠죠. 북한 체제 내에 실질적인 이인자로 불리면서 북한의 당과 정과 군, 당과 정치와 군대 전체 인사, 검열, 조직 통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할은 북한의 당 조직 지도부는 어떻게 할까요? 당원 관리와 간부 사업은 물론 간부 사업이 인사권을 말합니다. 인사 시행을 하는 것을 간부 사업이라고 합니다. 내각과 군대 그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상식 검열권을 행사하여 김정은 유일 지배 체제를 수호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입니다. 그리고 선전선동부는 어떨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맡아서 실질적인 선전, 애교, 메시지를 담당하죠. 그리고 대남 대미 공작을 주도하는 실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이 국가 위에 서 있고 당권이 지도자 1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 시스템이 없죠. 오직 당의 권력 유지와 지도자의 안위만을 남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 하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보여주는 국정, 당 운영 방식, 공산주의 정당들이 보여준 당 우선주의와 당 중앙 권력 집중 현상을 대단히 위험한 수준으로 닮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한 지도부 권력의 절대화입니다. 민주당은요, 당 대표의 사퇴 시한 예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부패 혐의 기소 시에 당직 자동 정지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했죠. 오직 특정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가능할까요? 글쎄요. 정당의 공적 기울이 지도자의 정치적 스케줄에 맞춰서 변경되는 순간 정당은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당화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공산당과 똑같은 거죠. 둘째로 국회의원의 헌법적 자율성을 압도하는 당론을 강요합니다. 그런 팬덤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45조는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의원들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는요. 당 지도부와 강성 권리당원의 입김이 담긴 당론을 이탈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매장되죠. 그와 다름없는 압박을 받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이 당 중앙의 지시를 이행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의 형태가 대략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당원 주권을 빙자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대의원제가 무력화됐죠. 그리고 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당내 민주주의라고 자랑합니다. 글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열성 강성 당원 목소리가 정당 전체의 의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성 당원들은 당대표 1인을 절대적으로 호위한 구조를 완성시켰죠. 뭐라고 이름은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온건한 부분, 그리고 협치하는 부분, 이 중도층, 이들의 민심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상권 분립의 무력화됐죠. 그리고 의회 독재의 위험성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대의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은 바로 삼권 분립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룰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거대 다수당의 당 중심성, 그리고 당론 정치, 어떻게 국가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고 의회 독재로 이어지는 것을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노동당이 당의 결정으로 국가기관을 하위 집행독으로 만들어 버렸듯이 거대 야당의 입법권을 무기 삼아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정부 무력화를 겨냥한 탄핵권이 남발됐죠. 그리고 이것을 무기화시켰죠. 헌법상 탄핵소추는요, 공직자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장관과 검사, 심지어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서 연쇄적인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탄핵안이 발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결되는 순간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즉시 정지됩니다.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봉급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될 공무원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최종 기각될 것을 잘 알면서도 당의 정치적 목적, 그리고 행정부 국정 마비를 위해서 탄핵권을 일종의 정치적인 형벌로 보는 거죠. 행정부 길들이기 도구로 전용하는 것이죠. 이는 헌법이 부여한 견제권을 넘어서 행정부의 수족을 잘라버리는 전형적인 입법권의 오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 독립에 대한 정면 침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고영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당 지도부가 헌법기관의 수장인 대법원을 향해서 자른다, 또 아무런 근거 없이 내란 공범이다, 이런 낙인을 씌우면서 사퇴를 겁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 벌어졌다. 그리고 전국의 법관들을 향해 대법원장 축출, 또 항명을 공개적으로 지시를 하고, 또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못된 짓을 한다, 이런 식의 저질 막말을 퍼붓는 폭언이 자행되었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의 이익과 지도자의 안위를 위해서 대법원장 호칭까지 박탈하면서 사법부를 마치 당의 하급 기관이나 길들여야 될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부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짓밟는 야만적인 권력 남용의 행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셋째로 입법 폭주와 입법분의 견제 장치의 무력화입니다. 국회법상에 소수파를 보호하고 수구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런 제도가 거대 정당에 의해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위장 탈당이나 편법 표결을 통해서 야당 몫의 조정위원 자리를 편법으로 확보하고 단 며칠 만에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나라가 잘 돌아갑니다. 신기한 대한민국입니다. 국회 내부의 견제 시스템마저 당 지도부의 지시 한마디에 무력화되는 당내 의회 독재가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내 의회 독재가 완성된 시점이다. 이처럼 거대 다수당의 당론과 당론이 국회를 독점하고 그 의회가 입법권을 무기로 행정부를 마비시킨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유린한다? 이것을 우리는 의회 독자라고 합니다.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모두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당대표 혹은 특정 정치인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정당이 국가 헌법기관들을 자신의 하부 구조처럼 통제하고 조종하려 할 때 상권 분립은 이름만 남는 껍데기가 됩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누구에게 돌아오냐?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당이 주인이 되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이 국가를 지배할 때 자유와 민주주의는 죽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버려지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의 당 국가 체제가 보여주듯이 당이 국가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지도자 1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을 때 그 사이가 도달하는 끝은 독재와 공적 시스템의 마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특정 당권파와 팬덤에 의해 국정이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이 사당화되고 극단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권이 스스로 협치와 절제의 미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뿐입니다. 더 이상 정당이 대표한 사람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황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왕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당론이란 이름으로 헌법까지 압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눈을 뜨고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자그마한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